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페예노르트. 자, 우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 누수가 많아요. 네, 지금 이제 데파이, 그리고 르마르, 그리고 쉐인지, 그리고 지금 바리오스 등 여전히 지금 결장자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이제 데파울이 복귀한 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호재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좀 중원이 많이 헐거웠는데 좀 데파울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좀 중원 보강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팀 내 득점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제 핵심 공격수, 지금 산티아고 지금 히메네즈가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인 그런 페예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에서의 그런 좀 타격이 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현재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연승 중으로 지금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제가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쪽지가 아마 총 2개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안 오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다시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네. 자, 아무튼 계속 이어서 이제 콜드스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콜드스틸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바로 보내드리고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군요, 소지사랑님.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건승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콜드스틸님께 또 제가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안 오셨으면은 저한테 다시 말씀 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콜드스틸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한번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현재 지금 지금 히메네즈가 결장인 거는 페예노르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현재 지금 7경기 즉 10골을 기록하는 그 공격수가 없는 거는 좀 공격진에서의 그런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히메네즈 같은 경우에는 득점, 연계, 메이킹까지 다 되는 선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공격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까지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력도 지금 물이 오른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력 누수가 좀 많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페예노르트에 비해 좀 전력상 우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우선 전체적으로 양 팀 다 지금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이제 공격 전개가 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히메네즈의 좀 결장이 좀 생각보다 좀 크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비해 좀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네.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햄무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얄 앤트워프 대 이제 샤흐타르. 자, 우선 이제 앤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패를 한 이후 지금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지금 거둔 중이고 계속해서 지금 득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앤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4경기 유효스팅을 거의 뭐 3개 내지 4개 정도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공격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있는 그런 득점 기회를 지금 많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굉장히 지금 저조한 그런 공격력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제 엔트워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포르투 상대로 이제 3대1 패배를 당했으면서 좀 굉장히 수비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좀 뒷공간이 자주 뚫리면서 좀 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이제 그런 약간 모습이 직전 포르투 경기에서도 이제 좀 많이 보였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지금 최근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앤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격이 좋지 못하다고 해도 수비가 안 좋은 샤흐타르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샤흐타르 역시 좀 기존 팀 컬러처럼 좀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앤트워프가 이게 정배를 받긴 했지만 현재 지금 샤흐타르에 비해 경기력이나 전력이 뭐 크게 앞선다고 보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비했을 때 앤트워프 승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정에서 샤흐타르가 이제 앤트워프 상대로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배당 대비 좀 샤흐타르 사이드가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샤흐타르 프랜스. 자, 그리고 이제 샤흐타르 경기는 웬만하면은 솔직히 언더 가기는 좀 많이 껄끄럽긴 한데, 근데 지금 앤트워프의 득점력이 많이 지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언더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샤흐타르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앤트워프랑 샤흐타르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르투 대 이제 바르셀로나.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페드리, 그리고 지금 프랭키 더용이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하피냐 또한 지금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공격진과 미드진에서의 결장 누수가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계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리그에서 이제 벤피카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무패 행진이 깨진 상태예요.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 이른 시간에 포르투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좀 수적 열세로 인해 이제 패배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약간 그런 11대 11 이런 약간 좀 머릿수 맞는 그런 대결이 아닌 좀 수적 열세로 인해 졌다 보니까
포르투가 완전히 뭐 무너졌다, 네, 이렇게 보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네,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최근에는 살짝 좀 경기력 면에서 좀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뭐 이제 수비면 수비, 그래도 뭐 공격 전개면 공격 전개, 좀 좋은 그런 폼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양 팀 다 볼 점유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점유율 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좀 더 점유율 면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포르투가 좀 라인을 내려 좀 더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좀 주도적으로 공격을 전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포르투가 뭐 이제 리그 내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력 차가 좀 바르셀로나랑 좀 많이 심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라인을 좀 막무가내로 좀 올리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라인을 내려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좀 더 공격에서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네, 한번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나와봤고, 아이고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르투가 뭐 현재 경기력이 좋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지금 뭐 최근 바르셀로나의 폼이 그 이상으로 더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력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바르셀로나 승. 네. 그리고 2.5 기준은 뭐 어느 바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사이드 볼게요. 네, 바르셀로나 승에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틱 대 이제 라치오. 자, 우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기존 전력들의 그런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지금 셀틱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전보다 전력이 좀 많이 약해진 그런 셀틱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페에노르트 상대로 진 경기를 제외하면은 현재 지금 리그에서 지금 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누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는 그런 셀틱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도 역시 평균적으로 이제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홈과 비교했을 때 이제 원정에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홈 원정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라치오가 원정에서 거의 주도권을 가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홈에서 셀틱이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제 수비 후 이제 역습이나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 좀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네, 역습이나 아무래도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서 좀 셀틱의 수비진을 좀 공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다만 지금 라치오 같은 경우에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셀틱이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라치오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누수가 좀 수비에서 심해도 나름 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홈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원정 라치오보다는 그래도 홈에서 셀틱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셀틱 프랜스, 네, 고배당으로는 영원한 뭐 무승부도죠. 네, 이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셀틱 대 이제 라치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트만 그리고 지금 하비반스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엘린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지금 좀 출전 가능성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런 조엘린톤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아센시오와 이강인 선수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좀 결장에서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패를 하면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었지만 이제 최근 이제 3연승을 거두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클레르몽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많이 좋지 못한 그런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물론 뭐 이제 파리도 이제 직전 클레르몽 경기에서 좀 기회를 좀 많이 만들긴 했지만 빈번히 이제 클레르몽 골키퍼가 이제 잘 막으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경기를 치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굉장히 좀 전개 자체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빠른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풀리기만 하면은 좀 공격적인 좀 경기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경기 내용적으로는 뉴캐슬이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원에서 최근 좀 뉴캐슬이 중원 장악력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크게 파리한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물론 뭐 지금 뉴캐슬이 지금 전력이 강하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지금 많이 좋은 팀이긴 하지만 한 가지 약간 좀 큰 고려 사항은 지금 뉴캐슬이 챔스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리그에 비해 좀 다소 경기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챔스 첫 번째 경기였던 그 밀란과의 경기에서도 좀 뉴캐슬이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다소 이전보다는 또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죠. 네. 그만큼 이제 챔스 경험이 없는 팀이 좀 보통 평소보다 좀 아쉬운 경기력을 좀 보이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뉴캐슬이 생각보다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파리와의 그런 챔스 경험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이제 클레르몽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좀 공격이 매섭고, 그리고 뭐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마냥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 상대로 좀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기력적으로는 뉴캐슬이 좀 더 앞설 수 있다고 해도 뭔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챔스 경험이 약간 좀 풍부한 그런 파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경기긴 한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파리 프랜스 볼게요. 파리 생제르맹 프랜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요거 다득점 사이드 오버.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뉴캐슬과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 이제 라이프치히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우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모, 베르너, 그리고 이제 캄플,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오르반까지 지금 결장을 하면서
지금 전 라인에 그런 주 선수들의 그런 결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빈 더브라이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베시바까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폼만 봤을 때 지금 지난 시즌보다 더 폼이 좋은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홈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 역시 지금 덕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제 긴 연승을 이제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좀 패배하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다소 지금 분위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최근 뭐 패배한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뉴캐슬과의 그런 카라바오컵 경기, 네, 물론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시티가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충분히 뭐 패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직전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진 거는 좀 다소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좀 최근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이제 맨시티가 그래도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자, 그렇게 한번 보이고 있지만 라이프치히도 솔직히 뭐 쉽게 지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도 지금 굉장히 물이 올랐기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 좀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맨시티 상대로 뭐 크게 좀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전력 면에서는 당연히 맨시티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현재 흐름이나 그리고 최근 라이프치히의 이런 퍼포먼스를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 맨시티 승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가 맨시티 상대로 좀 대등한 경기를 치러도 좀 크게 이상할 거는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맨시티 홈 라이프치히 상대로 이제 맨시티 원정 1.5대 승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저 라이프치히 프랜스 볼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프치히랑 이제 맨시티에 대해서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AC 밀란.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자비처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두 명이 결장 중이에요. 지금 로프터스 치크와 그리고 이제 크루누치가 결장인 그 밀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 팀 다 좀 중원에서의 그런 결장 누수가 있는 편이고, 우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챔스에서 이제 파리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리그 2연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뭐 첫 경기 때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도르트문트와 달리 그래도 점점 지금 폼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 지금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AC 밀란 역시 지금 최근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 다 연승도 하면서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네,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좀 점유율 면에서 어느 한쪽이 좀 압도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점유율 면에서는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좀 템포 조절을 하면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마냥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르트문트도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좀 수비를 좀 기반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경기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좀 줄곧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어느 정도 바탕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좀 너무 공격적인 그런 경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밀란이 도르트문트에 비해 전력면에서 좀 크게 밀리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지금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몇 개월째 지금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그만큼 이제 밀란이 이런 약간 홈에서의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다소 좀 승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다고 뭐 현재 밀란이 지금 도르트문트 상대로 이제 쉽게 밀릴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이제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햄무나 안 그러면 이제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쿠쿠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햄무나 무승부로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하고, 네, 요거는 이제 언오바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언오바는 이제 좀 언더가 나와도 할 말이 없고 오버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고배당 잡이로만 가져가는 경기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분석은 먼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미국 축구 들어가기 전에 그 외의 경기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의 경기 이제 일단 남은 챔피언스 리그 한 경기 트르베나 대 이제 영보이스. 네, 이 경기는 그냥 네 고배당 잡이로 그냥 무승부 하나만 그냥 보는 경기. 네, 그 외에는 다 패스하는 경기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네 아침 경기 중에서 이제 포항 대 이제 우한 쌈전. 네, 요거는 이제 포항 승. 그리고 이제 언오바 같은 경우는 오바 보는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방콕 유나이티드 대 이제 전북. 네, 요거는 저는 방콕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제 네,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침 경기인 저장 프로 대 이제 멜버른 시티. 네, 요거는 이제 멜버른 시티 프랜승. 그리고 이제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가져가는 경기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다 살펴봤고, 우선은 이제 네, 여기서 챔피언스 리그 분석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미국 축구 분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